다들 잘 쉬었나요? 자, 다시 힘내서 수업 시작해볼까요? 용용쌤, 저 질문 있어요. 제 친구도 같이 검사했는데 거의 모든 점수가 다 2점대 수준으로 낮게 나왔대요. 왜 그런 걸까요? 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점수가 고르게 낮게 나오는 경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분이 아직 직업 세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직은 구직이나 이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그 친구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해요? 우선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어요. 직업 세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직업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점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혹시 그럼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모든 요인에 대하여 고르게 높게 치솟은 그래프가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 혹은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모든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남겨두고 싶어서 결정을 미루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그럼 모든 가치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네요?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거나 낮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엔 그래프 하단에 있는 표를 볼까요? 각 요인별로 원점수와 표준점수가 모두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원점수랑 표준점수가 무슨 뜻인데요? 원점수는 개인의 응답에 따라 점수화된 결과예요. 그리고 표준점수는 원점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를 말해요. 아,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보다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검사에서 나온 점수는 타인과의 비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가치 요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가치 요인마다 점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참고하는 거죠. 심리검사를 하는 이유는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아, 결국 내가 가진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내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 알면 그에 맞는 직업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추천 직업 부분을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직업가치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천받은 직업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와, 여기 제가 몰랐던 직업들도 많네요. 근데 이 직업들은 어떻게 추천되는 거예요? 이 추천 직업들은 여러분의 직업가치와 다른 직업들의 직업가치를 비교해서 가치관이 비교적 잘 맞는 직업들을 30가지로 제시해주는 거예요. 우와, 그럼 이 직업 리스트 중에서 직업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표에서 제시된 직업들은 이런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관에 맞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을 제시해주는 참고자료일 뿐이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그 직업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저는 제 추천 직업 중에서는 관심이 가는 직업이 별로 없어요. 제 검사 결과가 저와 안 맞는 걸까요? 결과에서 제시된 추천 직업은 여러분의 흥미나 능력 등 직업 선택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직업 가치만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랍니다. 오, 그럼 이 직업들이 꼭 제가 할 수 있는 직업들이라는 뜻은 아니군요? 맞아요. 예를 들어 직업가치관 검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높게 나와서 추천 직업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제시되었다고 해볼게요. 만약 현재 교육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교사 자격증이 없다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는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가치가 잘 맞아도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거나 흥미가 없다면 그 직업을 갖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 사회형으로 나왔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흥미가 있다면 초등학교 교사와 비슷한 직업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원 강사나 교육 관련 상담사처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직업들도 있죠. 그러니까 추천 직업을 참고하되 제 능력이나 흥미, 그리고 자격이나 경력도 함께 고려한다는 거죠? 정확해요. 여러분, 검사할 때 희망 직업 선택한 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 두 개의 희망 직업과 실제 여러분의 직업가치 점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볼 시간이 왔어요.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해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이 선택한 희망 직업이 요구하는 가치와 여러분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 막대 그래프는 여러분이 얻은 직업가치 요인별 점수를 나타내고, 꺾은 선 그래프는 희망 직업에서의 평균적인 가치 점수입니다. 꺾은 선과 막대 그래프의 형태가 비슷하고 점수 차이가 적을수록 여러분의 가치관과 희망 직업의 가치관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제 점수랑 희망 직업 점수가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요? 만약 막대 그래프가 꺾은 선 그래프보다 높게 나와 차이가 크다면 그 직업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워어가 경제적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희망 직업에서는 경제적 보상이 낮게 나온다면 충분히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반면 막대 그래프가 꺾은 선 그래프보다 낮게 나와 차이가 크다면 경제적 보상이 큰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 직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동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그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앞에서 쌤이 강조했던 것처럼 직업 선택은 단순히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가치, 흥미, 적성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니 이 결과를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차근차근 찾아가도록 해요. 자신의 희망 직업과 가치관 점수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이 여러분의 직업 선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그 직업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면 좋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직업 가치관 검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 배웠어요. 다들 자기 직업 가치관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 탐색이나 취업 준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됐겠죠? 쌤, 이걸 진로 탐색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솔직히 감이 안 잡혀요. 그게 고민이었군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진로 탐색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바로 용용쌤을 찾아오세요. 쌤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비법들을 아낌없이 전수해 줄 테니까요.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다음에 또 만나요.